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금천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고 일은 조금 지났는데 제가 조금 늦게 업로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집 공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센터에서 분양 임대 공고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보기에서 서울특별시로 지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 볼 곳은 여기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서울 금천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게 추가 입주자 모집이기 때문에 이전에 최초 모집을 언제 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게시일을 만약 2022년이면 22년 1월로 해서 전체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전에 서울 금천에서 입주자 모집을 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년 6월 24일에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6월 24일에 공급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일단은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보면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위치가 정확하게 역세권은 아닌데 가산 디지털 단지랑 부산역 사이쯤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조감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배치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위치가 조금 궁금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뭐 지도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게 네이버에서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것 같고 22년 말쯤에 다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감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지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A는 109세대, 26A는 7, 26B는 29, 36A는 10, 고령자 해당이고요. 36A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신혼부부 2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그리고 발표는 15일,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21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계약 기간도 12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팸플렛을 먼저 좀 읽어 보겠습니다. 팸플렛도 여기 공고문에서 팸플렛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소개 자료다 보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행복주택 그리고 뭐 워라밸 청춘을 위한 거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감도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위치도 보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뭐 현대 아울렛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그 위치로 보입니다. 위치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도 1호선, 7호선, 그리고 직주 근접, 생활 인프라 이런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101동 그리고 102동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운동시설, 정원,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치도를 좀 보면 단면도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16A는 이제 욕실 하나 있고 주방, 식당, 거실, 침실, 발코니 그냥 원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넓지는 않아 보입니다. 발코니 모양은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A는 이제 거실이랑 침실이 훨씬 넓어진 모습이죠. 거의 면적이 거의 2배 이상 넓어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는 원래 16A에 있던 책상 같은 게 없어 보이는 형태이네요. 여기 수납장이랑 책상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긴 따로 그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16B도 거의 동일하고요. 대신 주거 약자용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A는 방이 하나 있고 분리형 거실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투룸 수준이고요. 다행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음식을 해 먹거나 그러기에는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44A는 거실도 충분히 있고 침실이 2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그 단지 배치도에서 실제로 이 보라색 부분은 16A, 남색은 44, 분홍색은 36, 그 다음에 이 끝쪽 부분은 26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조금 읽어보면은 미리 좀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이게 굉장히 사회 초년생한테 좀 좋은 공고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산업단지 근로자 모집 요건 중에 한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청년계층, 뭐 신혼부부 이렇게도 뽑았지만 산업단지 근로자 자체가 요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경쟁에서 수월하게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공급 일정은 아까 전에 읽어드린 것 같죠?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A는 한 4,700만 원 선에서 월 임대료 17만 원, 그리고 26A는 7,600만 원 선에서 30만 원, 그리고 36A는 1억 정도에 38만 원, 44A는 1억 2천만 원에 45만 원 선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본인한테 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대신에 여기가 근처에 보면은 전부 디지털 단지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이 한 3, 4분 내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구로 쪽은 조금 더 가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이 근처가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보니까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막 썩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는 완공이 올해 12월 정도였던 것 같고 실제로 계약하고 입주를 고려를 하면은 내년 3월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집 공고 자체가 예비자 모집이 아니고 추가 모집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적지만 예비가 아니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비자도 같이 뽑아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추천 및 공급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6A의 고령자 계층의 공급이 다 수요가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순으로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단지 근로자 중 청년계층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은 청년계층 임대 조건을 적용한다라는 조건도 있고요.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월 임대료의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 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로 적용하여 변경을 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항상 볼 때마다 좀 헷갈리기는 해요. 헷갈리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을 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산업단지 근로자 44A 보증금을 늘렸을 경우랑 보증금을 낮췄을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제가 키보드 소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주의를 해서 쳐볼게요. 일단은 임대 보증금이 1억 7,500만 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8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즘 뭐 대출이 거의 6%라고 잡아봤을 때 이거를 12개월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한 87만 원 정도 됩니다. 87만 원에 18만 4,500원을 더하게 되니까 거의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인다고 했을 때 75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본인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뭐 선택은 자유지만 최대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게 금액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에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유형의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동일한 유형 국민, 행복주택 뭐 이런 같은 유형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예비 입주자의 경우에 지위는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예비 입주자
라도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나중에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모집 공고일 기준이 앞에 있는 게 무조건 탈락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뒤에 것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모집 공고일이 같으면은 같을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같게 된다면 이제 청약 접수일이 빠른 경우에 자동 탈락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고일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뒤에 걸 신청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순위는 1순위가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좀 독립을 빨리 했다. 그래서 24, 5에 독립을 해서 5년 동안 일해서 나 아직 20대인데 라고 하지만 5년이 넘어버리신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사실은 나라 정책상 사회초년생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정책을 짜는 건 오히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 자체는 가진 사람 위주가 아닌 못 가진 사람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국에 서울시 혹은 연접 지역에서 산업단지 기업,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하거나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20%,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10% 이하, 그리고 아니라면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는 기준이 10% 정도 여유가 있고요.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리고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의 경우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청 범위가 넓죠. 그래서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맨 처음에는 순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추첨이 됩니다.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순위에서 모든 수요가 맞을 것 같아서 2순위의 경우에는 사실상 안 된다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추첨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산업단지 근로자의 기준은 이러하고 나머지 대학생 계층 혹은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공급 일정은 9월 6일 화요일부터 9월 8일 목요일, 서류 제출 대상자는 9월 15일, 서류 접수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주업체 확인서 이거를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자산 검증 기준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입주 자격별로 최대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의 경우 6년, 신혼부부 무자녀 6년, 자녀 있을 경우 10년, 고령자는 20년, 근로자는 6년. 대신 예비 입주자랑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뭐 그럴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 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능 수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별 2개로 완전 좋지는 않고 완전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급배수 소음 이런 건 당연히 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중량 충격음도 당연히 차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물도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생태 면적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공업체는 뭐 동일토건, 난강토건, 뭐 티시스, 기륭전기 등이 진행을 하고요. 감리는 권원 엔지니어링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수도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시공업체가 잘 했니 못했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공업체는 제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보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서 제대로 설계가 됐냐 이런 거를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제가 건축 이런 거는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명한 회사인지도 모르고요. 어찌됐든 이런 거를 한 번씩 본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